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캐릭터 문자에 대한 설명을 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법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자바에서는 다양한 정수의 진법 표현을 제공을 합니다. 일단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숫자 정수를 얘기할 때요. 정수는 예를 들어서 12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23이라고 하는 숫자와 0,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랑 두 개가 같은가요? 틀린가요?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죠. 123이나 앞에 0이 100개가 붙든 1000개가 붙든 전혀 문제가 없죠. 자, 하지만 자바에서는요, 이 두 개는 틀린 숫자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틀린 거냐면, 일반적으로 123, 내가 앞에다가 123이라고 쓰면 이 숫자랑 0, 1, 2, 3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동일하지만 코드에서 0, 1, 2, 3이라고 쓸 일이 없거든요. 어차피 0, 1, 2, 3이라고 쓰나 123이라고 쓰나 똑같으니까 0, 1, 2, 3으로 굳이 쓸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바에서는요. 여기 앞에 0을 표현하는 것을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숫자 앞에 정수 앞에 0 플러스 정수 형태로 쓰게 되면 얘는 8진수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수학에서 우리가 123 하고 나서 여기다가 8이라고 쓰잖아요. 이진수 표현할 때 01, 01 하고 여기다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진법을 표시할 때는 여기 아래쪽에다가 작은 글씨로 쓰는데 코드에서는 그걸 작은 글씨로 쓸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 방식으로 하나 잡은 게 뭐냐면 정수 앞에 내가 0을 붙이면 얘는 8진수로 쓴 거다라고 이해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자, 그러면 8진수가 있으니까 다른 진법도 있겠네요. 그 다른 진법이 뭐냐면 16진법이랑 이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8진수는 일단 이해를 했어. 그러면 16진수는 내가 123이라고 하는, 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아까 8진수에다 0을 붙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0x를 붙이는 겁니다. 0x. 이거는 숫자 0이고요. 뒤에 거는 곱하기, 그냥 x예요, x. 플러스 정수. 표현하게 되면 얘는 16진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0x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얘는 몇 진수라고요? 16진수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1, 2, 3이라고 하는 숫자와 0, 1, 2, 3, 0x, 1, 2, 3은 진법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표시하는 숫자가 전혀 다른 거겠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진수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진수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앞에다가 0b라고 붙여요. 0b. 그러니까 0x는 16진수고 0b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0은 8진수고요. 자, 여기가 이진수요. 그러면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0, 1 두 가지로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1, 2, 3 앞에는 붙을 수가 없겠죠. 그럼 예를 들자면 0b, 0,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낸다고요? 이진수를 나타낸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바에서 숫자를 표현할 때는 앞에 지금 숫자 앞에 특이한 게 붙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0이 붙으면 8진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0x가 붙으면 16진수, 그 다음 0b가 붙으면 이진수다. 이진수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한다. 일단 그거까지는 아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기 자바 수업 시간에 진법에 대한 변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읽는 방법 정도는 혹시라도 뭐 까먹으셨거나 잘 모르시면 그거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12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123이라고 하는 숫자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으니까 얘는 10진수겠죠. 얘는 10진수란 말이죠. 그럼 10진수는 123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첫 번째, 얘는 1의 자리고요. 여기는 10의 자리고, 여기는 100의 자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1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제곱의 자리죠. 10의 제곱이 100이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3이라고 하는 것 하나, 10이라고 하는 것 두 개, 10의 제곱, 즉 100이라고 하는 게 하나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1 곱하기 100. 10의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잠깐만, 이 부분 좀 지울게요. 네.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2 곱하기 10 플러스 3 곱하기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해가 가셨나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진수를 표시할 때 결국에는 내가 123이라고 하는 것에 123은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0의 제곱이 2개, 10이 하나, 1이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8진수도 동일한 개념이죠. 전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8진수입니다. 그럼 1이 8의
8의 제곱이, 이게 8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게 8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요게 8의 1승, 얘가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플러스 2 곱하기 8의 1승, 플러스 3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그냥 시간 날 때 계산하시면 그게 8진수 1, 2, 3에 대한 얘기겠죠. 그럼 얘는 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건 16의 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 건 16의 1승, 마지막에 건 16이, 죄송합니다. 1이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6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6의 1승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10진수만 잘 생각하시면서 나머지는 그대로 매핑하셔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진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1, 여기는 2, 여기는 2의 제곱, 여기는 2의 세제곱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2의 세제곱짜리 하나 플러스 1. 여기가 끝이겠네요. 요게 이진수값 읽는 겁니다. 자, 진법 읽는 거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그대로 그냥 표로 나타낸 것이 이 표입니다. 8진수, 10진수, 16진수, 2진수를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값을 읽을 수가 있겠네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내가 16진수, 이렇게 값을 16진수로 집어넣었다, 10진수로 집어넣었다. 이건 10진수가 아닌 16진수인데요. 그냥 10진수든 16진수든 내가 이만큼이 다 모두가 정수니까 정수 형태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거 두 개입니다. 그 정수는 10진수로 집어넣었던 16진수로 집어넣었던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네 가지를 막 혼용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문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는 정수를 집어넣은 거고요. 정수도 집어넣을 수 있고 문자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문자로 저장할 때는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고 직접 숫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싱글 쿼테이션 마크를 같이 표시하는 거, 이걸 가지고 문자를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정수라고 하는 것이 저장된다라고 하는 게 문자로 저장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간이 조금 모자라서 잠깐 좀 이동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수를 가지고, 메모리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저장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캐릭터 A라고 하는 놈은요, 문자를 이렇게 저장할 거예요. A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할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A라고 하는 이놈은 변수니까 캐릭터 타입입니다. 자료형이 캐릭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기본 자료형은 스택에서 만들어진다고 배우셨었습니다. 앞에서. 자, 그럼 스택이 일단은 그 스택에서 값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 이제 A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A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할 수 있으려면, 바꿔 얘기하면 얘는 기본 자료형이니까 이 A라고 하는 값이 여기 땅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여기에 뭐가 쓰여지길 바라는 거냐면, 이렇게 A라고 하는 문자가 이렇게 땅 하고 들어가길 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메모리죠. 자, 메모리에다가는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0101이라고 하는 값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진수 형태죠. 그러니까 이진수는 10진수로도 쓸 수 있고, 뭐 16진수로 쓸 수 있고, 숫자로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숫자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확실한 건, 문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네모 하나는. 어차피 내가 0101 이런 형태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A라고 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약속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A라고 하는 걸 집어넣을 거면 A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A를 못 집어넣어. 왜냐하면 A는 문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A 대신에 우리 이렇게 하자. A 대신에 65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정하자. 그럼 만약에 내가 A를 집어넣고자 하면 내가 여기다가 대신에 65라고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내가 나중에 A를 다시 꺼낼 때는 65잖아. 65는 뭐예요? A죠. 그럼 나는 A를 출력하면 되는 거지. 바꿔 얘기하면 내가 문자를 저장하는 것을 직접 못하니까 문자를 각각 숫자로 매핑을 해놓는 겁니다. 자, 여기 B라고 하는 놈은 66, C라고 하는 놈은 67, 이런 식으로 문자를 숫자로 다 매핑을 해놨습니다.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그게 다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내가 A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A를 못 집어넣으니까 65를 바꿔서 자동으로 집어넣어줬잖아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내가 65를 직접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지. 어차피 네모 하나는 65가 들어갈 테니까. 그게 바로 정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랑은 의미가 다르죠. 내가 여기 캐릭터에다가 65라고 하는 정수를 집어넣을 때는 정말 65라는 숫자를 집어넣었다라기보다도 나중에 A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그것에 매핑되어져 있는 값인 65를 집어넣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쇼트라고 하는 것도 정수 2바이트고 캐릭터도 2바이트지만 값의 범위도 다르긴 했어요. 물론. 자, 그런데 그게 두 가지가 조금은 캐릭터에서는 다른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지금 설명을 이해하셨으면 이 부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4번과 5번.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캐릭터에는 문자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수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 정수가 16진수든 10진수든 8진수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2진수로 바뀌어서 들어갈 테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문자로 집어넣을 건데 이만큼은 다 문자라면서요. 그럼 문자는 내가 메모리에다 못 집어넣는다면서요. 그럼 글씨를 메모리에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문자들은 다 뭘로 바꿔야 돼요? 숫자로 바꿔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자는 이 숫자다라고 이렇게 매핑 테이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라고 하는 놈은 65에다 65를 집어넣고 B라고 하는 놈은 66을 집어넣고 이런 매핑 테이블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 매핑 테이블이 바로 그 유니코드표입니다. 자바에서 사용하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정수를 내가 만약에 바로 집어넣었다고 쳐볼게요. 정수를 바로 집어넣었어요. 아니면 유니코드 값을 바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정수 값을 바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표를 볼 필요가 없죠. 나는 여기에 65를 집어넣고 66을 집어넣었다는 소리란 말이죠. 메모리에 들어갈 값을 직접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럼 그냥 바로 메모리에다가 그 값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16진수든 8진수든 상관없이 정수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문자를 입력했어요. 그럼 문자가 못 들어간다면서. 그럼 문자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숫자를 바꿔줘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게 어디 있는데? 유니코드 표에 있다고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게 문자의 저장 방식이에요. 캐릭터의 문자의 저장 방식. 그럼 이제 문자를 출력하는, 캐릭터가 문자를 출력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모리에는 문자로 저장했나 정수로 저장했나 일단 최종적으로는 정수 값이 저장이 됐을 거란 말이죠. 자, 꺼낼 때는 무조건 유니코드 표를 봅니다. 왜냐하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료형이 뭐라고요? 문자를 저장하는 거라고요. 그럼 나는 문자로 출력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정수값에 해당되는 문자가 뭔지는 유니코드 표를 봐야 되잖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5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놈이랑 연결되어져 있을 테니까 난 여기다가 A를 출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문자의 저장 방식과 출력 방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아까 사전 설명을 좀 주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문자라고 하는 글자를 내가 메모리에다 직접 쓸 수가 없으니 그거를 다 숫자로 매핑을 해놓은 테이블이 있다. 그 테이블이 유니코드 표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집어넣게 되면 숫자로 바뀌어서 메모리에 저장될 거고 내가 그 바뀔 숫자를 직접 입력하게 되면 유니코드 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정수로 입력을 할 거다. 다만 꺼낼 때는 항상 유니코드 표를 보게 된다. 자료형 자체가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니코드 표의 그냥 대표적인 샘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지금 다 싱글 쿼테이션 마크가 있죠? 그럼 이 EX,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다 문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문자는 다 직접 집어넣을 수가 없죠. 숫자를 바꿔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지금 여러분들 찾기 편하라고 10진수와 16진수를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로 집어넣을 때 여기는 유니코드, 언더바 U라고 하는 유니코드를 표시하는 것과 16진수를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썼잖아요. 그러려면 16진수를 10진수로 읽거나 아니면은 16진수 코드표를 바로 보시라고 제가 16진수 코드표를 집어넣어 놨지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둘 다 이건 두 개 언제든지 변환 가능할 테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를 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문자를 집어넣습니다. 바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A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놈을 봐요. 이 문자는 어떤 숫자랑 연결되어져 있대요? 예, 65로 연결되어져 있대요. 결국에는 이 A라고 하는 문자는 바로 못 집어넣으니까 너 A 집어넣을 때는 대신에 뭐 집어넣어라? 65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A라고 하는 공간에 65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실제로는 65가 안 들어가고 65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진수로 들어가겠죠. 메모리는 010밖에 저장 못하니까. 컴퓨터는 010밖에 저장 못하니까. 자, 근데 어차피 이진수든 10진수든 모양만 다른 거지 결국엔 같은 숫자니까 제가 그냥 65라고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유니코드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유니코드로 표현하게 되면은 10진수로 표현하는 것 대신에 말 그대로 코드표를 16진수로 표현되어 있는 유니코드를 집어넣는 겁니다. 0042예요. 그럼 0042라고 하는 이름은 이거죠. 0042라고 하는 거 16진수를요. 10진수로 바꾸면 66이에요. 그럼 66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는다는 소리를 괜히 어렵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유니코드 0042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값은 뭐랑 해당되는 값이라고요? 66이라고 하는 값이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래나 저래나 저장하는 값은 정수로 저장해야 되는 거니까 66이라고 하는 값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자, 캐릭터는 항상 정수로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C라고 하는 거. 자, C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죠. 1이라고 하는 문자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49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는 싱글 코테이션 마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1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라는 소리입니다. 문자 바로 저장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바꿔? 숫자를 바꿔서 49를 이렇게 C에다가 저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요. 캐릭터 C는 1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냥 1이 들어가는 거죠. 숫자를 집어넣는 거니까. 숫자는 유니코드표 보지 않고 바로 그냥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썼잖아요. 캐릭터가 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꺼내면 전혀 다른 문자가 나오겠죠. 1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갔죠? 1이라고 하는 숫자에 해당되는 여기에 문자가 나오겠죠. 자, 아무튼 문자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이번에는 숫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97이라고 하는 숫자를 직접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하게 되면 유니코드 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어차피 숫자이기 때문에 정수가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97 집어넣습니다. 자, 0x로 시작했어요. 0x라고 하는 건 16진수죠. 자, 이거랑 두 가지 좀 비교하세요. 0x로 표시하게 되면 얘는 16진수로 표현하겠다는 거고요. 역슬래시 u라고 하는 건 유니코드입니다. 이건 진법이 아닙니다. 몇 진법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표시해줘야 돼요, 얘는. 자, 정수니까 정수로 AC0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10진수로 표현하게 되면요. AC00, 뭐 44032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이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되게 큰 숫자네요. 이게 한글로 가라고 하는 글자를 저장하고 있는 문자거든요. 자, 그럼 여기 결국에는 유니코드 표 보지 않고 2번은 바로 그냥 97과 4403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자, 데이터 집어넣는 거, 문자와 숫자 집어넣는 거 어떤 식으로 집어넣는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꺼내볼게요. 데이터를 꺼낼 때는요, 지금 얘가 무슨 타입입니까? 다 캐릭터 타입이에요. 그럼 꺼낼 때는 무조건 무슨 타입으로 꺼낸다고요? 캐릭터 타입으로 꺼낸다고요. 캐릭터가 뭔데? 문자가 기본이라고요. 문자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를 꺼내는 겁니다. 꺼낼 때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꺼낼 때는 A서부터 시작해가지고 E까지 꺼낼 때 해당되는 문자를 보는 겁니다. 자, A가 65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A가 나오겠죠. 66이라고 하는 거 찾아볼까요? 누가 나와요? B가 나오겠죠. 자, 보세요. 49입니다. 잘 보세요. 49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자가 1이죠. 이 문자는요, 문자 1입니다. 문자 1. 숫자 1이 아닙니다. 1이라고 생긴 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거. 97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 있네요. 소문자 A가 나온 거고요. 마지막에 E라고 하는 거. 4403이라고 하는 값은 한글로 가라고 하는 숫자가 바깥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캐릭터라고 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유니코드표를 사용해서 정수를 문자로 바꿔서 출력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죠. 메모리에 내가 문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메모리에다 직접 글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 글자들에 해당되는 그 매핑표, 각각의 문자랑 숫자를 이렇게 하나씩 매핑하는 매핑표를 사용하는데, 그 표가 바로 유니코드표다, 자바를 사용하는 유니코드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자바에서 기본 자령 간의 타입 변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나중에 클래스라든지 저 뒷부분에 조금 더 상위의 기본적인 자바 문법을 배운다고 하더라도요, 내내 제가 강조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거. 자바는요,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타입이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이 인트 값이에요. 그러면 오른쪽도 인트여야 됩니다. 왼쪽이 더블이에요. 그러면 오른쪽도 더블이어야 됩니다. 왼쪽이 스트링이에요. 그러면 오른쪽도 스트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int a는 3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타입이 같아야 된대요. 그럼 이제 왼쪽은 분명히 int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이 a라고 하는 놈은 int 타입이에요. 그럼 오른쪽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 지금 숫자로 써 있단 말이죠. 이렇게 숫자로 직접 써 있는 거, 값이 직접 써 있는 걸 리터럴 타입이라고 해요.
정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쓸 거고요. 실수 같은 경우에는 소점이 있는 숫자가 될 거고요. 문자열 같은 경우는 문자열이나 문자열이 되겠죠. 뭐 캐릭터 같은 경우는 문자가 나올 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값이 바로 들어가는 걸 리터럴이라고 하는데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은 분명히 인트야. 근데 오른쪽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게 물음표가 되어지는 거냐면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무려 타입이 4개가 있잖아요.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라고 하는 거 4가지가 있단 말이죠. 실수 같은 경우는 플롯, 더블 2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3이라고 정수를 썼을 때 이 정수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중에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남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대표값, 리터럴 대표값입니다. 자, 정수값이 쓰여져 있으면요, 인트로 인식합니다. 실수값이 정해져 있으면 더블로 인식합니다. 자, 요거 2개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정수로 저장되어 있으면 다 인트로 인식을 하고 실수로 저장되어 있으면 더블로 인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볼까요? 자, int a라는 3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등호 중심으로 왼쪽은 무슨 타입이에요? int 타입이죠. 오른쪽은 무슨 타입이에요? 3이라고 써있네. 무슨 타입? int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왼쪽도 int고 오른쪽도 int니까 제가 여기서 절대 불변의 법칙, 왼쪽 오른쪽 등호 중심으로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만족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자, 2번째입니다. 등호 중심으로 왼쪽을 볼까요? 왼쪽은 무슨 타입? 더블 타입이죠. 오른쪽은 무슨 타입? 5.8이네요. 실수네요. 실수의 대표값이 뭐라고요? 더블이죠. 그럼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도 더블 타입, 오른쪽도 더블 타입입니다. 문제 없죠. 동일한 거니까 얘도 문제 없고 얘도 문제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걸 잘 보면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은 무슨 타입입니까? 플롯 타입이죠. 오른쪽은 무슨 타입입니까? 더블 타입이죠. 그럼 다르네요. 지금 3점이라고 하는 것은 리터럴로 더블 타입이니까 숫자를 썼으니까 더블 타입일 거란 말이죠. 실수니까. 근데 왼쪽은 플롯이에요. 왼쪽은 플롯이고 오른쪽은 더블이니까 타입이 다르네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류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왼쪽 타입과 오른쪽 타입은 항상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듣고 나니까 여기 마지막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등호가 똑같아지네. 이게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정상적인 케이스란 말이죠. 왼쪽을 보도록 할게요. 왼쪽은 무슨 타입입니까? 롱 타입이죠. 자, 오른쪽은 무슨 타입입니까? 인트 타입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타입 똑같아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왼쪽 오른쪽 타입 다른데 오류 안 난다고 제가 동그라미 쳤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가 문제입니다. 자, 이게 바로 캐스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이 경우에는요,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 등호를 중심으로 어떨 때는 달라도 되고, 어떨 때는 같아야 되고, 이렇단 소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같아야 됩니다. 다만 자동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걸 같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같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수동 타입 변환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같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수동 타입 변환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 얘기만 잠깐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D라고 하는 거 3입니다. 자, 롱 D는 3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는 롱 타입입니다. 왼쪽은 등호를 중심으로 롱 타입이에요. 그럼 오른쪽은 무슨 타입이라고요? 인트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인트와 롱은 다르죠. 그런데 인트가 더 큰 거예요? 롱이 더 큰 거예요? 인트는 4바이트 정수고 롱은 8바이트 정수란 말이죠. 훨씬 큰 그릇이에요. 그럼 작은 그릇에 있는 물을 큰 그릇에다가 쏟아 부으면 한 방울의 오차도 발생할 수가 없죠. 다 어차피 모든 넘치는 물이 없을 거란 말이죠. 자,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이 인트라고 하는 놈을 롱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여기 앞에다가 캐스팅이라고 하는 걸 해줘요. 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길거리 캐스팅 하게 되면 멀쩡한 일반인이 연예인 되는 걸 캐스팅 하잖아요. 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형을 바꾸는 걸 캐스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인트 타입인데 그 놈을 롱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인트 타입을 롱으로 이렇게 캐스팅하는 것. 자, 그 중에서도 작은 걸 큰 걸로 바꾸는 걸 업 캐스팅이라고 불러요. 이거 더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업 캐스팅은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략해도 컴파일러가 이 롱이라고 하는 걸 자동으로 붙여줘요. 자, 그래서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도 롱 타입이 되는 거고, 오른쪽도 롱 타입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타입은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컴파일러가 여기 앞에서 업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붙여줬기 때문에 내가 안 써줘도 마치 등호 중심으로 타입이 다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같아진다고요. 자동으로 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셨죠?
자, 캐스팅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외 케이스만 하나 더 배우시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끝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터럴인 경우에 내가 값을 쓴 경우에는 정수값은 int가 대표값이고요. 실수값은 더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int보다 작은 타입이 딱 두 개가 있거든요. int보다 작은 케이스는 바이트라고 하는 것과 쇼트라고 하는 두 가지의 타입이 int보다 작은 타입이에요. 그 int보다 작은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정수를 쓰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선언된 타입으로 인식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원래는 5라고 하는 놈은 정수니까 int로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트 타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얘를 바이트로 인식합니다. 쇼트잖아요. 그럼 이때는 8이라고 하는 놈은 쇼트로 인식합니다. 정리할게요. int보다 작은 바이트 쇼트에 대입되는 int는요, 바이트랑 쇼트로 각각 인식됩니다. 어떨 때는 바이트로 인식되고 어떨 때는 쇼트로 인식되고. 다만 int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다 int로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바이트 A는 여기다가 130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이트라고 하는 요 값은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저장할 수 있는 값이에요. 1바이트가 할당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예외 케이스로 내가 바이트의 값을 집어넣을 때는 이 정수를 쓰게 되면 얘가 바이트로 인식된다라고 했는데, 전제가 뭐냐면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 내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니까 130은 저장할 수 없죠. 이럴 때는 얘는 뭐로 인식하냐면 int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등호 중심으로 왼쪽은 바이트고 오른쪽은 int네. 그리고 int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보다 더 크니까 자동 캐스팅도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수동으로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거 정리할게요. 정수값으로 만들게 되면 정수값들은 다 int 타입으로 인식한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실수는 다 더블로 인식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내가 작은 크기의 자료형을 큰 크기의 자료형에다 집어넣을 때는 자동 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생략을 해줘도 캐스팅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좌우 타입이 동일하게 일치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예외 케이스 두 개가 있는데 정수값 같은 경우에는 int보다 작은 경우에는 바이트에 저장될 때는 바이트 값으로 인식, 쇼트로 저장할 때는 쇼트로 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자기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일 때만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다시 int 값으로 저장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 윗부분은 좀 지우고요. 자, 타입 캐스팅에 대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료형이 8개 있다 그랬었죠. 기본 자료 8개 중에서요, 불리언은 true, false니까 숫자가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다 서로 간에 타입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타입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타입을 바꾸는 것들은 자동과 수동 타입 변화가 있는데요.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업캐스팅일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것이 큰 것으로 갈 때. 수동 같은 경우에는 다운캐스팅입니다. 컴파일러가 안 해준다고요. 컴파일러가 다운캐스팅 해줬다가 물이 넘치면 그러니까 작은 그릇에 있는 것을 큰 그릇에 담을 때는 물이 넘치지 않잖아요. 근데 큰 그릇에 있을 때 작은 그릇으로 하게 되면 물이 넘칠 수 있잖아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컴파일러가 그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걸 대신해 주다가 문제 생기면 컴파일러가 책임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컴파일러는 다운캐스팅은 직접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캐스팅 방법은요, 되게 직관적입니다. 그냥 여기 앞에다가 괄호 열고 타입만 써주면 그게 캐스팅입니다. 그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왼쪽은 A죠. 이 A라고 하는 건 int죠. 오른쪽은 원래는 무슨 타입이었습니까? 더블이죠. 그걸 int로 캐스팅한 겁니다. 그럼 왼쪽도 int, 오른쪽도 int. 전혀 문제가 없겠죠. 다만 이 int A라고 하는 값은 정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점은 날아가서 3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더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A라고 하는 값은 int 값이라고 했었죠. 왼쪽은 더블이죠. 그런데 여기는 더블이라고 하는 놈으로 똑같이 캐스팅 해줬습니다. 그럼 왼쪽도 더블, 오른쪽도 더블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죠. 다만 이 B라고 하는 값은 더블이니까 내부적으로는 3.0을 저장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얘는 뭐로 바꾼 거죠? int라고 하는 것을 더블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럼 작은 거를 큰 거를 바꿔준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더블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해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엔 바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은 무슨
타입 바이트, 오른쪽은 5.3이니까 더블이죠. 그걸 바이트로 캐스팅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수점은 다 날아갈 거고 바이트는 정수를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 5가 될 겁니다. 자, 쇼트입니다. 왼쪽은 무슨 타입? 쇼트죠. 오른쪽은 무슨 타입? 자, 보세요. 오른쪽은 쇼트 타입입니다. 인트 타입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쇼트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예외 케이스. 자기가 저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이트랑 쇼트의 정수가 입력될 때 그 정수는 각각 바이트랑 쇼트 타입으로 인식한다라고 해서 사실 여기서 생략 가능한 걸 찾아라라고 한다면 얘도 생략이 가능하고요. 얘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보십시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롱이라고 하는 것과 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캐스팅을 해줘도 좋지만 이렇게 써줘도 좋지만요. 뒤에다가 그냥 정수 뒤에다가 L 붙이면 이게 롱으로 캐스팅했다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5.8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인데 여기 뒤에다가 F를 붙이게 되면요. 이렇게 쓰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좀 약식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다 그냥 그대로 캐스팅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료형 간의 타입 변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 캐스팅을 하는 경우와 수동 타입 변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 타입 변환하는 경우에는 넓은 쪽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값이.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큰 것으로 갈 때는 넓은 쪽으로 가는 거고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갈 때는 좁아지는 거죠. 이거를 업 캐스팅이라고 하고요. 자, 이걸 다운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절대로 자동으로 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플롯 A라고 하는 것이 3입니다. 등호 중심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왼쪽 무슨 타입? 플롯이죠. 오른쪽 무슨 타입? 인트죠. 자, 그런데 지금 오류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거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캐스팅이 되겠죠. 왜냐하면 인트를 플롯으로 바꿔야지 좌우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좌우가 똑같아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트가 플롯으로 바꾸는 거는 업 캐스팅이니까. 자, 얘는 왼쪽 무슨 타입? 롱이죠. 오른쪽은 인트죠. 그러면 좌우 똑같으려면 인트가 롱으로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죠. 업 캐스팅이겠네요. 자, 등호 중심으로 왼쪽은 더블 타입입니다. 자, 오른쪽은 무슨 타입이에요? 플롯 타입이죠. F가 붙었잖아요. 자, 그러면 플롯을 뭘로 바꿔야지 좌우가 똑같아져요? 더블로 바꿔줘야 되죠. 자, 이만큼 세 개는 다 지금 무슨 캐스팅이에요? 업 캐스팅이죠. 그럼 업 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타입이 변환된다면서요. 컴파일러가 대신 붙여준다고요. 그러니까 등호가 실제로 지금 보는 거는 타입이 달라 보이지만 자동으로 앞에 자동으로 캐스팅이라고 하는 기호가 붙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대신 붙여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중심으로 왼쪽은 무슨 타입? 바이트죠. 오른쪽은 무슨 타입입니까? 이것도 바이트 타입이라고 했었죠. 원래는 인트 타입이 대표지만 예외 케이스로 내가 바이트에 저장되는 정수값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인 경우에는 바이트, 쇼트인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쇼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예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다만 두 번째 케이스처럼 이 b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벗어나서 인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인트로 인식하기 때문에 수동 타입 변환을 해야 됩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인트라고 하는 이건 인트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 앞에다가 바이트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트를 바이트로 바꾸는 건 수동 타입 변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운 캐스팅이니까. 자, 이렇게 예외 케이스가 나오는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CPU가 최소 단위를 인트 단위로 정수를 계산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그 효율성의 문제예요. 가격 대비 효율성, 가성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바이트 간에 연산할 수 있는 로직, 쇼트 간에 연산할 수 있는 로직, 인트 간에 연산할 수 있는 로직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집어넣지 말고 대부분 바이트와 쇼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는 거의 없으니까 메모리를 아끼겠다고 대부분 최소 단위가 인트니까 그냥 인트 단위로 이렇게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트랑 쇼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가 적잖아요. 그럼 인트는 4바이트잖아요. 이렇게 4바이트예요. 그러면 내가 바이트끼리 연산하고 싶어. 그러면 인트로 4바이트를 가지고 와서 연산한 다음에 여기 3바이트를 날리면 남는 건 1바이트만 남잖아요. 그게 바이트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다. 내가 각각의 그 바이트 연산할 수 있는 로직과 쇼트를 연산할 수 있는 로직을 CPU에다 다 참지 말고 인트만 집어넣어서 그냥 그거 가지고 나머지 것들도 다 커버하겠다. 자, 이렇게 CPU를 만들다 보니까 바이트나 쇼트, 인트보다 작은 그 타입을 기본적으로 인트로 읽어 오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예외 케이스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6번 예제입니다.
그 6번 예제 보면 등호 중심으로 왼쪽은 인트 타입이죠. 오른쪽은 무슨 타입입니까? 더블 타입이죠. 자, 그럼 얘는 뭘로 바꿔야 돼요? 더블을 인트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더블을 인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다운캐스팅을 해야 되겠죠. 다운캐스팅이라고 하는 건 컴파일러가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써줘야 오류가 발생 안 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더블을 플러스로 바꿔야 되니까 다운캐스팅 해야 되겠죠. 직접 써줘야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여기서 오류 났던 거죠. 왼쪽은 무슨 타입? C 타입, 바이트 타입이죠. C는. 오른쪽은 무슨 타입이에요? 128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 범위를 넘어섰으니까 얘는 그냥 인트 타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인트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바이트로 바꿔야지 양쪽이 똑같아지니까 이때는 인트를 바이트로 바꾸는 건 다운캐스팅, 그러니까 수동 타입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여기서 좀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답을 출력을 해봤더니 이 C 값에는 이거는 이해를 했어. 3.5라고 하는 놈을 정수에 저장을 하니까 3.5라는 것이 3이 되는 건 내가 이해를 했어. 그런데 128이라고 하는 것을 바이트로 바꿨더니 마이너스 128이 돼. 이게 되게 엉뚱한 숫자가 나왔단 말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모든 정수값들은요, 이렇게 서큘라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가 바이트의 값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그럼 플러스 방향이 0이, 여기가 0이에요. 그럼 여기가 1이고, 뭐 10이고, 100이고 하다가 127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직선 양쪽 끝을 잡고요. 이렇게 안으로 말아서 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126에서 하나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27이죠. 127에서 하나 더하면 128이 아니라 마이너스 128로 가죠. 128이라고 하는 것은 127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127에서 한 칸 더 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28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값이 좀 이상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이거를 지금 이해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29에다가 바이트로 한번 캐스팅 해볼게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129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27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28보다 또 하나 더 작은 게 마이너스 129잖아요. 그걸 바이트로 캐스팅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127이 되겠죠. 이해가 가셨나요? 그거 이해하셨으면 나머지 더 자료형이 큰 것도 원으로 이렇게 말기만 하시면 값이 엉뚱하게 나오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조금 기본 자료형에서 얘기가 좀 길었었는데요. 일단 자료형끼리 연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의 등호는 좌우가 항상 동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컴파일러가 자동 캐스팅을 해주던, 내가 직접 하던, 누가 해주던지 간에 일단 등호를 중심으로 최종적으로는 좌우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산이라고 하는 것도요, 반드시 동일한 자료형끼리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나는 동일하지 않아도 연산하는 거 봤는데, 예를 들자면 3.5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 나 이거 해본 적 있는데, 이거 했더니 6.5 나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자료형만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더블이죠. 얘는 인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블이랑 인트랑 계산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더블을 인트로 바꿔서 계산하던, 인트를 더블로 계산하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 캐스팅은 더블을 인트로 바꾸는 건 자동 캐스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걸 항상 큰 걸로 만듭니다. 바꿔 얘기하면 컴파일러가 여기 앞에다가 더블이라고 캐스팅을 자동으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컴파일러 내부에서는 3.5랑 3.0을 계산해버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6.5가 나온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자동 캐스팅이라고 하는 것과 수동 캐스팅이라고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연산을 할 때는 자동 캐스팅이 일어나면서 항상 동일한 타입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연산이 수행된다.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자동 타입 변환 수행돼서 같은 자료형끼리만 연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까만 거 먼저 새겨볼게요. 당연히 같은 자료형끼리 하게 되면 인트 하게 되면 인트가 되겠죠. 롱 하게 되면 롱이 되는 겁니다. 플롯은 플롯이 될 거고요. 더블 더하면 더블이 될 겁니다. 전혀 문제 없죠. 자, 밑에 거 일단 볼게요. 밑에 거 여기 있는 것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 까만색 먼저 볼게요. 바이트랑 인트랑 더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바이트랑 인트랑은 다른 자료형끼리 더했잖아요. 근데 같은 자료형끼리만 더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바이트랑 인트를 더하기 위해서는 인트를 바이트로 바꿔서 더하거나 바이트를 인트로 바꿔서 더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인트를 바이트로 바꾸는 건 못할 테니까 바이트를 인트로 바꾼 다음에 두 개를 더할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인트 더하기 인트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쇼트랑 롱 같은 경우에는 뭐로 바꿀까요? 쇼트를 롱으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두 개를 연산하는 거니까 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타입을 다른 것끼리 연산하게 되면 무조건 큰 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인트랑 플롯 하게 되면 플롯이 나오죠. 자, 크기 순서 꼭 보세요. 값의 바이트가 아니라 값의 범위가 크기 순서이기 때문에 항상 플롯과 더블이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제일 큰 겁니다. 자, 롱과 플롯 하게 되면 플롯이 크기 때문에 플롯 자료이 나오는 거고요. 플롯과 더블 하게 되면 당연히 더블 나올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다른 타입끼리 더하면 무조건 큰 거 나온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동일한 자료끼리만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자료이 큰 자료에 맞춰져서 오토 캐스팅이 일어난다. 자동 캐스팅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앞에서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여담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CPU 안에는 바이트나 쇼트 단위의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하는 연산기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었죠. 가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인트 단위의 연산자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바이트랑 쇼트를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트랑 더할 때 원래는 바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바이트를 읽어오면 인트로 읽어온다고 말씀드렸죠. 바이트도 인트로 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트보다 작은 자료끼리의 덧셈을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요. 그냥 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이트랑 쇼트랑 했어요. 원래는 쇼트가 나와야 되겠죠. 한 쇼트 자료는 나오지 않는다고요. 인트 자료이 나온다고요. 최소 단위가 인트다. 연산의 결과에 최소 단위는 인트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걸 외우셔도 좋고요. 개념상으로 앞에 CPU에 대한 설명드렸던 거랑 가지고 개념상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인트보다 작은 것끼리 연산하게 되면 무조건 인트보다 작은 게 나올 수는 없다. 그리고 인트보다 큰 거인 경우에는 항상 두 연산자 중에서 그 자료형 중에서 큰 자료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마지막에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더하기 5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 더하기 뭐죠? 인트 더하기 인트죠. 그럼 등호 중심으로 이제 볼게요. 왼쪽은 무슨 타입? 인트 타입. 오른쪽은 인트 더하기 인트 했으니까 인트 나오겠네요. 전혀 문제 없네요. 왼쪽도 인트, 오른쪽도 인트. 자, 얘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두 번째 거에다 별표 좀 쳐놓으세요. 왼쪽은 무슨 타입입니까? 인트죠. 자, 오른쪽에 거 볼게요. 8 나누기 5입니다. 그럼 뭐 나누기 뭐 한 거죠? 인트 나누기 인트 한 거죠. 그럼 인트 나누기 인트 하면 뭐 나온다고요? 인트 나누기 인트 하면 인트 나온다고요. 그러면 1.6이 나올까요? 1이 나올까요? 1.6은 더블이죠. 다시 말해서 인트 나누기 인트라고 하는 것은 인트가 나와야 되니까 1이 나온다는 소리죠. 자, 요거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트 나누기 인트는 인트다. 이거는 외워서 다 아시는데 8 나누기 5 하면 1.6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트 나누기 인트라고 하는 놈이 인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실제 결과가 인트가 나온다는 소리죠. 이해하셨죠? 자, 다시 등호 중심으로 왼쪽 볼게요. 왼쪽은 플롯이죠. 오른쪽은 플롯 더하기 플롯이니까 플롯이겠네요. 그럼 왼쪽도 플롯, 오른쪽도 플롯이니까 전혀 문제 없을 거고요. 자, 이 더블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더블이죠. 오른쪽은 더블 나누기 더블이네요. 여기는 F가 붙었으니까 플롯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얘는 F가 없으니까 그냥 더블이죠. 대표값으로. 더블 나누기 더블은 더블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1.6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른 자료끼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 중심으로 왼쪽은 더블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인트 더하기 더블입니다. 인트 더하기 더블은 뭐예요? 더블이죠. 얘가 더블로 바뀌어서 더블 더하기 더블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더블 더하기 더블이 실제로 연산이 되어질 테니까 오른쪽도 더블, 왼쪽도 더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좌우 또 똑같으니까. 두 번째 거는 왜 틀렸죠? 두 번째 건 왜 우리가 나왔냐면 왼쪽은 무슨 타입입니까? 인트죠. 오른쪽은 무슨 타입입니까? 인트 더하기 더블이에요. 인트 더하기 더블은 뭐가 나오는데? 더블이죠. 그러면 등호 중심으로 왼쪽은 인트고 오른쪽은 더블이네? 그러면 좌우가 똑같아지려면 더블을 인트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수동 타입 변환이잖아요. 다운캐스팅이니까 직접 해줘야 된다는 소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직접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마지막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왼쪽은 더블입니다. 자, 오른쪽은 뭐 나누기 뭐죠? 인트 나누기 더블 한 거죠. 인트 나누기 더블 하면 뭐가 나와요? 더블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더블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더블, 왼쪽도 더블, 오른쪽도 더블이니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int a는 3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이지만, 원래는 이 리터럴로 쓰게 되면, 정수 리터럴로 쓰면 int지만, 바이트에 들어갈 때는
바이트, 쇼트에 들어갈 때는 쇼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걸 거고요. 자, 이제 더 해볼게요. 자, A 더하기 B 했습니다. A 더하기 B 하게 되면 바이트 더하기 쇼트 한 거죠. 자, 바이트 더하기 쇼트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인트 나온다고요. 바이트, 인트보다 작은 것끼리 더하게 되면 무조건 인트가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인트라고 쓰셔야 되지, 여기 만약에 바이트라고 쓰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쇼트라고 써도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이 잘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에 바이트 더하기 쇼트를 똑같이 했어요. 그럼 여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오른쪽은 인트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왼쪽은 무슨 타입이에요? 더블 타입이죠. 하지만 오류가 안 나요. 왜? 좌우 똑같아지려면 인트를 뭐로 바꿔야 되는데? 더블로 바꿔야 되는데. 인트를 더블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업캐스팅이잖아요. 이해가 가셨죠? 업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만족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캐스팅을 자동으로 해줄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8.0이 출력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되게 두 시간으로 나눠서 기본 자료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얘기가 좀 길어서 동영상이 좀 녹화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정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 전체를 통틀어서 기본 자료용 딱 8개입니다. 이 8개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참조 자료용이니까 기본 자료용 8개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정수형이 뭐고 실수형이 뭐고 각각의 바이트가 뭐고 값의 범위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누가 더 큰 자료용이고 누가 더 작은 자료용이고 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뭐고 업캐스팅은 언제 일어나고 다운캐스팅은 언제 일어나고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는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해 두시면 앞으로 내내 그게 여러분들 자바 공부할 때 미천이 될 겁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